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는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진이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이정미 대행의 모습이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참 헤어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화제와 관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이규철 특보가 좀 그 대중적인 인기를 그렇죠. 끌었다라고 하면은 이 헌재에서는 이정미 헌재 수장과 그냥 강일원 주심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끝에 보여주니까 다른 거보다 뭐 이규철 특검이 이런 뭐 패션이나 이런 거였다면 뭐 이정미 그 소장 권한대행도 뭐 나중에 헤어로였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그 차분한 모습으로 그 심리도 진행을 잘 했고 마지막에 주문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그 주문을 1년 내내 그 톤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느 헌법재판관이 개헌을 했을 때 뭐 헌재가 존재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느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큰 두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또 하나는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이런 막중한 그 결정을 내린 헌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진 그런 마음이겠다. 퇴임을 하면서도. 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찰에서 이제 최상급의 경호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뭐 정말 애썼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이정미 대행이 뒷목을 잡았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는요 그 영상, 실제 영상을요 저희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뭐가 잘못?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는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준비기일부터 쌍방의 공이 똑같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에서 모두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하여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 그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뒷목을 잡는 부분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이정미 대행으로서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비서울대라는 또 점도 작용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이 좀 주말을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정미 대행이 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9명 전체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엘리트 법관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근데 고려대학교 출신으로서 비서울대 출신의 여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해오른 사진까지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김평우 변호인 같은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다툼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은 헌법재판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8명의 재판관 중에 아주 공격을 받았던 게 이정미 권한대행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3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를 내리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평우 변호인과 같은 변호인단은 결국은 이정미 권한대행을 직접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뭐 모욕과 같은 언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공정하게 재판부에서 끌고 가는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육성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내하고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실히 보이죠. 흥분된 언사들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판결을 잘 진행했던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목 잡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뭐 재수처럼 뭐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땡겼던 것 같아요. 그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이정미 재판관을 한결같이 평가하신 분들이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답니다. 단순하게 그냥 판사들끼리만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근무하는 동안에도 재판관들이, 연구관들이 이제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뭔가 보고를 하면 끝까지 이제 뭐 사실은 뭐 방문 닫고 이제 그냥 인사만 받고 그냥 내보낼 수도 있는데 예. 방문 앞까지 배웅을 해서 본인 스스로 문을 닫는다 그러고요. 또 재판 연구관들이 사실은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미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왜 안 됐냐고 약간은 질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6년 내내 단 한 번도 질책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몸소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여기 판례를 찾아보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중앙지법인과 아무튼 같이 근무했던 판사가 정말 화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예. 영상을 봐도 뭐 어느 누구나 봐도 김평우 변호사의 저런 태도를 보게 되면 예. 판사 아니더라도 아마 방청석에서도 화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이해가 되는 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해오롤이 참 며칠이 지나도 계속 화제인데요. 헌재에서는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좀 비애스럽긴 한데 예. 이정미 재판관의 저 헤어로 급하게 나온 아니면 이제 그 경황 없는 뭐 이런 모습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당황한 거는 아니지만 그 일하는 여성이 그 대개 여자들은 거의 밥 해주고 나오는 출근하는 거거든요. 남자들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 그게 뭐 20분이었다라고 하지만 여하튼 그 참사일에 올림머리를 하는 그 모습하고 대비가 되면서 더 많은 이제 그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는 참 씁쓸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일하는 여성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또 좋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수적인 데가 정치계하고 법조계거든요. 그렇죠. 정말 보수적인 데서 저렇게 나이도 어린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예. 여성 재판관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마무리를 잘 했다는 면에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판관들의 선고 질의가 글쎄 지금 재판문 줄을 다 보니까 그때 얘기들 물어봤던 것들이 굉장히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데 재단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선의를 했으면 왜 은폐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을 찌른 거죠. 강유론 주심 재판관이 했던 내용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속이 시원했던 부분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의로 재단을 만들었다라면은 왜 안종범 수석을 비롯했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고 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강유론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실질적인 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얘기들이 이끌어냈는데 그 부분을 갖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피청구인 측에 무슨 수석 대변인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사실 능멸한 것과 같은 그런 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재판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고 결과의 결정문을 읽어내려가는 과정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과정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들을 요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과정부터 결과가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패배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이요 최순실 씨가 2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